안녕하세요. 수영수자분 인사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오늘은 양귀비꽃. 예전에 제가 채색해 놓은 건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편집을 못했어요. 그래서 양귀비꽃 오늘은 올려드릴게요. 화사한 봄꽃 같죠? 지금 봄이 열심히 오고 있어요. 날은 추운데 요번 한파가 지나고 나면 이제 봄이 올 것 같아요. 자, 따사로운 분위기로 오늘은 양귀비꽃 채색하는 영상 올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건 없으실 것 같아요. 일단 요번 양귀비꽃은 색깔을 꽉 채우려고 하지 않았고요. 전체적으로 조금 비운 듯 하면서도 약간 산뜻한 느낌이 나도록 채색을 해 보겠습니다. 불에 이미 나왔던 화분이에요. 너무 예쁘죠? 자, 채색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채색하는 방법은 밝은 색, 중간색, 어두운 색,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하고 제일 어두운 부분 빼주는 거 아시죠? 자, 지금 노란색, 밝은 색으로 노란색을 밑색으로 깔아주고 있는 양귀비꽃입니다. 자, 오늘 양귀비꽃은 한 가지 색으로 칠할 거 아니고요. 밝은 색으로 해서 약간 색깔을 달리 넣어 보겠습니다. 자, 제일 밑색 바탕색, 제일 밑색으로 많이 들어가는 색이 노란색이에요. 그리고 제가 쓰는 물감은 아마코 물감이고요. 이게 수입 물감이에요. 다른 물감들도 많이 있는데 저한테는 또 이게 맞아서 아마코 물감을 쓰고 있어요. 물감 번호는 제가 나중에 상세 설명란에 밑에 보시면 상세 설명란 있어요. 거기에 제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기본이 되는 밑색이 옐로우예요. 제가 수채화 혼자 독학으로 공부할 때 보니까 제일 밝은 색으로 먼저 깔아주더라고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옐로우가 들어가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중간색들 또 넣어 보겠습니다. 자, 도자기 물감은 돌가루가 들어가 있다고 제가 매번 말씀드려요. 그래서 물감 자체가 좀 가라앉아 있어요, 원색이. 그렇기 때문에 그 색깔만으로 제대로 내기에는 제 색이 안 나옵니다. 불에 구웠을 때 색깔이 날아가서 희끄무리해진다던가 아니면 하늘색을 칠했는데 황토색이 나온다든가 엉뚱한 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감을 아래서부터 위로 충분히 섞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미 영상 찍기 전에 이미 한 번씩 그날 영상에 쓸 물감을 미리 섞어 놓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떠서 쓰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위아래로 아주 나이프로 잘 섞어 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잎색은 제일 밝은 색 연두색이에요. 자, 이 연두색은 시판되는 색을 쓸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이 올리브 그린 색깔이 좋아서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옐로우하고 다크 그린을 섞어서 옐로우를 좀 많이 섞어서 이렇게 밝은 연두색을 먼저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밑색을 깔아준 다음에 중간색으로 다크 그린에 물을 많이 섞어서 연두색 위에 중간색으로 녹색을 칠해 줍니다. 그 정도 불에 구워 나오면 약간 노란빛이 도는 올리브 그린색이 불에 구웠을 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조금 더 푸르른 색을 원하시면 다크 그린에다가 파란색을 섞어서 청록색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연두색 이렇게 밑색으로 깔아 줄게요. 요즘 감사하게도 소형 수제 화분 같은 화분은 처음 본다고 칭찬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화분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붓질을 많이 하고 정성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칭찬을 많이 해 주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소형 수제 화분 나중에 전시를 하고 싶으시대요. 소장을 하고 싶으시다 그래서
한쪽에다가 아예 소양 수제 화분만 모아서 예쁘게 디스플레이 해 놓고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화분이 좀 더 다른 화분들보다 깊이감이 있는 이유는 붓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밝은 색, 중간색, 어두운 색으로 해서 붓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깊이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입체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뭐 화분 하나에 이렇게 정성이 많이 들어가냐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게 작품이고 또 제 얼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붓질에 굉장히 정성이 들어가죠. 흙을 빚어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채색하기까지 진짜 많은 정성이 들어갑니다. 자, 지금 중간색, 자, 요거는 붉은색으로 칠할 양귀비꽃인데요. 밝은 색으로 핑크를 깔아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하누리 도제에 나오는 핑크색입니다. 자, 이렇게 핑크를 깔아주고 그 위에 레드를 칠해주면 같은 레드인데 밑색을 그냥 물을 많이 탄 레드를 칠해주는 것과 이렇게 핑크를 바르고 그 위에 레드를 칠해주는 거는 불에 구웠을 때 색깔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보시면 핑크 위에다 레드를 물을 많이 섞어서 지금 살짝 올려줬는데요. 어떠세요? 밝죠? 레드가 밝아요. 근데 만약에 레드에 물을 많이 타서 밝게 밑색을 깔아주고 그 위에 레드를 조금 더 진하게 깔아준다고, 중간색으로 깔아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색깔이 조금 더 어둡습니다. 같은 레드인데 자, 그래서 저는 빨간색 중에 밝은 빨간색을 할 때는 핑크를 깔아주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쨍한 빨간색을 원하시면 그냥 빨간색에 물을 많이 탄 밑색에다가 레드를 씁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요거는 지금 보시면 주황색을 넣고 있죠. 밝은 색으로 붉은색, 노란색을 깔고 그 위에 중간색으로 주황색을 깔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될 수도 있고요. 그 위에 빨강색을 덧대서 조금 더 밝은 빨강도 여러 가지 색깔의 느낌을 느끼게 할 수가 있습니다. 채색할 때 저는 보통 물감을 섞어서 쓰거나 그 위에 덧입히거나 하는 방법을 많이 쓰는데요. 이런 방법은 일반 공방에서 배울 수 있는 채색 방법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왕이면은 저는 깊이감을 좋아해서 붓질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밝은 색, 중간색, 어두운 색으로 넣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색을 가지고 여러 가지 느낌이 나도록 겹쳐 칠을 하거나 아니면 색깔을 섞어 쓰거나 하는 방법을 저는 주로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물감에 대해서 또 많이 써봐야 되겠죠. 지금 오늘 요 채색하는 양귀비꽃은 붉은색 계열 중에서도 좀 여러 가지 느낌이 나도록 이렇게 칠을 하고 있습니다. 밝은색 노랑을 깔아주고 그 위에 주황색 중간색 넣어주고 레드로 해서 마지막 이렇게 진하게 넣어주고요. 자, 요런 빨강이 있는가 하면 핑크색 바탕에 중간색으로 빨강색에 물을 많이 섞어서 이렇게 핑크한 빨강도 있죠. 그리고 아주 진한 빨강은 레드에 물을 많이 타서 밝은 색으로 먼저 깔아주고 그 다음에 레드를 위에다가 진하게 깔아주고 가장 어두운 색에 레드에 블랙을 타서 갈색을 넣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같은 레드 계열인데도 여러 가지 색깔이 난다는 거 표현하는 방법을 오늘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냥 평상시에 하는 대로 한다고 치면 같은 색 꽃에 좀 쨍한 이런 느낌이 날 텐데 오늘은 같은 색깔 레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밑색을 깔아주면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오늘은 그렇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채색하는 거 조금 봐주시면 어떻게 색깔이 나오는지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불에 구워 나온 화분하고 색깔을 비교해 주시면 조금 더 깊이감이 진해진다는 거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냥 채색하는 것과 불에 구워 나오는 색은 굉장히 다릅니다. 깊이감부터가 다르고요.
아무래도 불맛을 보면 훨씬 더 깊이감 있으면서 진하고 생동감 있게 보여지게 됩니다. 이게 물감이 도자기 이 흙이 쫙 빨아들여서 물감색이 뿌얘지거든요. 그럼 약간 파스텔 톤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불에 구워 나오면 굉장히 진해진다는 거죠. 자, 레드 위주로 해서 이렇게 화사하게 넣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요거는 레드를 진하게 가장 앞에 있으면서 진하게 강조해서 레드를 강조해서 칠을 해주고 있고요. 위쪽에 지금 요거는 분홍색 바탕을 꽃잎 안쪽으로 해서 깔아 주었고요. 다 깔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위쪽이 좀 더 산뜻하게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꽃잎 안쪽으로 해서 핑크색을 깔아 주었고, 지금 레드에 물을 많이 타서 중간색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꽃잎이 한 장 한 장 펼쳐지는 게 어떻게 펼쳐지는지 생각을 해 두시고요. 앞으로 나오는 잎과 뒤에 있는 잎과 관계를 잘 생각해서 채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붓질의 방향은 거의 꽃잎의 방향,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꽃잎이 앞으로 튀어나온 잎하고 뒤집혀진 이파리들 하나하나 봐주시고요. 자, 요것도 쨍한 붉은색이 나도록 지금 레드에 물을 많이 타서 밝은 색을 칠해주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진하게 해서 음영도 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양귀비꽃은 꽃잎이 널쩍널쩍해요. 그래서 일반 작은 꽃잎들 꽃하고는 조금 채색하는 게 다르죠. 이렇게 꽃잎이 널찍하다고 생각하시는 꽃잎은 붓을 세워서 칠하기보다는 눕혀서 칠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붓자국이 많이 남기 때문에 세워서 칠하면 붓이 가늘기 때문에 붓자국이 더 많이 나고요. 눕혀서 칠하면 조금 더 넓은 면적을 칠할 수 있기 때문에 붓자국이 조금 더 넓게 나기 때문에 쨍하게 나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오렌지 칠한 색깔 위에도 레드를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같은 레드인데도 불구하고 색깔이 다르게 느껴지죠. 자, 레드의 쓰임새가 여러 가지로 밑색이 어떤 색이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꽃술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파리 중간색 어두운 색 칠하고 나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자, 꽃 수술색은 어둡게 약간 짙은 고동색으로 먼저 넣었고요. 그리고 블랙으로 해서 수술을 하나하나 그려줄 겁니다. 자, 잎사귀 색깔 중간색으로 다크 그린 넣어주고요. 이 다크 그린이 물을 전혀 안 섞고 그냥 쓰시면 아주 수검댕이 같이 새카만 초록색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많이 타서 쓰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고요. 자,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약간 청색을 더 느낌을 넣고 싶다 하시면 다크그린에 파란색 미디엄 블루를 섞어서 넣으시면 약간 초록초록한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진하게 아주 진한 곳을 칠하고 싶다 하시면 약간 어두운 듯한 느낌의 초록색으로 다크그린에다가 레드를 섞어 주시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어두운 그린색이 됩니다. 저는 주로 그렇게 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잎사귀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고요. 이제 수술 하나하나 하고 나면 완료가 되겠네요. 와, 금세 끝났죠. 자, 이렇게 꽃 수술 부분 하나하나 짙은 남색으로 해도 괜찮고 검은색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검은색으로 진하게 해서 이렇게 수술 하나하나 그려주고 그 다음에 점점점 찍어주면서 수술까지 완료를 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마무리 되어 갑니다. 수술만 마무리하면 끝이 날 것 같네요.
자, 이쯤에서 지금 요번에 가마 새로 들어갔죠. 16일에 들어간 가마가 18일 날 제가 유약을 작업을 하고 재벌 가마에 넣고 왔는데 가마가 열선이 끊어져서 온도가 안 올라간대요. 그래서 그거 화분 다 꺼내내고 다시 열선을 교체해서 하는 작업하고,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다시 재벌을 떼야 한다네요. 걱정이에요. 예전에도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유약이 녹다 말다 해가지고 얼룩덜룩 된 것도 있고, 뭐 화분이 위쪽이 많이 휜 것도 있고, 이래서 제가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이렇게 가마가 문제가 한번 생길 때마다 트라우마가 돼서 저는 진짜 굉장히 잠을 못 자요. 이런 일도 있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기다려 주시는데 잘 나오기를 제가 또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해서 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어요. 자, 안에 이렇게 수술이 진하게 들어가니까 훨씬 더 색깔이 생동감 있고 이렇게 좀 대비가 되면서 뭔가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간 느낌도, 입체감도 살고요. 그렇죠. 자, 불에 구워 나오면 훨씬 더 예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또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영수지아분이었습니다.